안녕하십니까. 족추박사 닥터왕입니다. 오늘은 그 스포츠 부상에 대해서 해보자고 하는데, 저번에 한번 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랑 중복 안 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도 이게 그 대동소이한 문제라서 일단 여기는 축구만 적어왔으니까 축구에 대해서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축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. 축구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지. 안 그래? 축구를 안 하면 되지. 왜 축구가 부상이 예방이 안 되느냐?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응? 축구는 같이 하는 거잖아. 그 사람들이 나를 부상 안 시킨다는 개런티가 있어요? 없잖아. 무조건 부상 당하게 돼 있어요. 축구는 하면 무조건 다칩니다. 거기다가 잔디 구장이 아니고 천연 잔디가 아니고 인조 잔디면 무조건 그게 나가요. 반월상 연골이 잘 나가. 그다음에 화상도 잘 나가. 이게 보통 슬라이딩 하면은 인조 잔디는 플라스틱이니까 열 손상이 잘 오거든요. 화상을 잘 당합니다. 그러니까 축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구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, 축구를 안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축구에 미쳐 있으니까 예방 방법이 안 될 거고,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지 않는 질문이라서 더 패스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축구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무릎과 관절의 강화 운동. 축구 부상을 가장 잘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팩터, 누가 나를 손상시키지 않는 팩터에서는 논문에 보면은 이제 전방에 있는 근육하고 후방에 있는 근육의 힘 배열이 안 맞아서 손상이 잘 된다. 뭐 이런 체육학 논문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근육은 주로 대퇴사두근, 후방에 있는 근육은 주로 햄스트링이니까 이것들의 배열이 안 맞는 경우가 많고, 일반적으로 대퇴사두근은 많이 쓰지만 햄스트링을 주로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스쿼트나 아니면 햄스트링에 타겟팅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조금 키우기 어려운 근육이라서. 근데 대퇴사두근은 흔히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그 비율이 1대2가 안 되면은 뭐 손상을 많이 당하고, 전방에 대퇴사두근의 힘이 강하면 햄스트링의 힘이 약하면 많이 손상을 당한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니까. 강운동을 쉽게 이야기하면 스쿼트가 제일 좋죠. 스쿼트가 제일 좋고, 셔틀이나 아니면 런지 같은 이렇게 한쪽 무릎에 부하를 써서 회전하는 운동들이 도움이 될 건데,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다리예요. 오다리. 오자다리면은 안쪽의 근육을 더 강화시키고 바깥쪽 근육도 늘어나니까, 오자다리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프리웨이트 운동보다는 각도를 정해놓고 하는 그 앉아서 하는 그 기계로 하는 운동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X자 다리도 마찬가지로 프리웨이트라는 운동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무릎의 모양을 보고 운동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축구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치료가 사용이 되나요? 부상을 어떻게 당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. 인대가 끊어졌으면 뭐 수술해야 되고, 인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제 연골 손상이 있다면은 더 이상 손상을 당하지 않게 목발을 짚어야 될 거고,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근육 손상이면 일반적인 물리치료나 아니면은 열치료, 전기치료 같은 게 도움이 되겠죠.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스포츠 부상 예방 프로그램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강화 운동 같은 걸 하는 게 좋은데, 제일 잘 다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방십자인대. 그 다음에 잘 다치는 게 이제 연골 파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재활 운동보다는 웜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웜업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 선수들을 보면 누가 태클을 들어올 때 뒤에서만 들어오지 않으면은 옆에 들어올 때는 점핑해서 오히려 오버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낙법을 잘 익히시고, 누가 이제 태클을 들어온지에 대해서 면밀히 보시고 부상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, 사실 누가 때려박는 부상을 당하면 찢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. 예방 프로그램은 사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야를 넓히고 낙법을 잘 연구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. 그리고 축구 부상을 받은 후에 언제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냐?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, 단순한 근육 손상이면 한 3, 4주 쉬는 거로 충분할 것 같은데, 이제 수술하게 되면 재활까지 시작하면 6주나 뭐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나 보호장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니캡이 있을 수 있고, 근데 사실 축구하면서 니캡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? 보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, 밴드? 뭐 보호 장비라면 뭐 무릎에 차는 그 보호대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 그런 것도 경기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걸 하고 하는 사람들 거의 볼 수 없죠.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 손흥민 같은 경우도 안면 골절이 있으면 이게 뭐라니까 프로텍터 같은 걸 할 수 있지만, 그거 하면 기본적으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 질문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.
다시 이야기하면 누구랑 경쟁해서 부딪히는 컨택트 스포츠, 농구, 야구, 미식축구, 그다음에 축구 이런 것들은 부상을 안 당하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부상을 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가오면 피하는 게 반칙이다. 거기 부딪히면 나만 손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축구하시는 분들은 누가 태클하면 뻘쩍 뛰어서 넘어지는 게 제일 좋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